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오늘 내용 시작하기 앞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 갈게요. 한 1, 2분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역학에서는 한 일의 양을 역학에서는 우리 힘과 운동을 나타낼 때는 물체의 운동, 물체가 한 일을 나타낼 때는 물체의 한 일을 나타낼 때는 물체의 가한 힘과 그리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한 일을 구했는데 지난 시간에 열기관 그리고 연력학 우리 이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를 다룰 때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가한 힘을 우리가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 그리고 그 기체의 부피 변화를 통해서 한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걸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체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기체의 온도 중에서도 절대 온도, 켈빈으로 나타내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시로 300켈빈 온도, 400켈빈 온도, 내부 에너지의 비는 몇이라고 했죠? 3대 4라고 했죠.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이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지난 시간 수업을 다시 한번 듣고 오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할게요. 아니면은 교과서를 다시 봐도 좋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오늘 내용을 배우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렇게 열기관에서의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멋있죠? 멋있죠? 딱 봐도 스포츠카처럼 생겼죠? 경주용 스포츠카. 멋있는데 이 내부를 보면 더 멋있더라고요. 이 내부를 보면 벤츠라고 하는 회사의 차네요. 근데 혹시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M120의 엔진은 V12, V11이에요. V12.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차에 관심 있는 친구는 벌써 12기통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12기통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통이라고 하는 게 12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숨겨져 있는 거 12개. 이 기통이란 게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기통, 4기통, 12기통 이런 기통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접목을 시켜볼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결국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뭔가 생산해내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엔진은 이런 형태고 이 엔진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하나하나가 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쪽에 4개씩 있기 때문에 8기통이고, 그래서 영어로 나타낼 때 V8로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8기통 이렇게 나타내죠. 8기통.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얘네가 들어갑니다. 얘네가 이렇게 실린더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주사기 얘기하면서 실린더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실린더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기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기술 시간에 아마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실린더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동차 엔진을 구동시키고 그 엔진을 통해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가솔린 엔진 혹은 디젤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원리냐? 이걸 선생님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에 파란색 공기가 나갔다가 여기서 반짝 순간 불빛이 났다가 이렇게 1, 2, 3, 4 단계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되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연료를 넣고 여기서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탁 튀기면, 그러니까 연료가 타겠죠. 그러면 연료가 그럼 불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확 늘어납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간 공기까지 같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아래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올 때쯤, 피스톤이 한 바퀴 한 사이클 돌고 올라올 때쯤에 다시 그 공기를 빼서 자동차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찬 공기를 들여오고 연료도 투입시켜서 터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흡기, 압축, 폭발, 배기라고 나타냅니다. 흡기,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뭔가 연료가 들어오고 이 연료에 열을 가함으로써,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연료에 열을 가함으로써,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죠. 자, 부피가 팽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피가 팽창, 우리 조금 아까 한 일을 P 델타 V라고 했잖아요. 그럼 델타 V가 양수라는 말이고, 양수 플러스, 그리고 그럼 한 일도 결국 양수라는 말이죠. 뭐 압력은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 즉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을 가함으로써 이 기체가 일을 하게 하고, 더불어서 이 기체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도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쵸, U는 T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거. U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냐, 이 스파크를 튀김으로써 그 스파크에 의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동차 엔진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뭐 순차적으로 쾅쾅쾅쾅쾅쾅쾅 터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배기통이 4개면은 그러면은 4기통, 8개면 8기통, 12개면 12기통, 뭐 16기통까지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엔진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이 기통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센 마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마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 효율, 그 일을 하는 효율에 관한 건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방금 엔진에서, 실린더에서 이렇게 열을 딱 가했다는 거죠. 이 열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가한 열이냐? 가솔린 혹은 석유, 휘발유를 폭발시켜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휘발유를 빵 폭발시킴으로써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이 결국 그 안에 있는, 휘발유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기체들의 온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체들의 온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리고 그 기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 관계가 요 관계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한 열 에너지보다 더 넘쳐서 일을 하거나 그것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내가 혹은 기체가 흡수한 열, 혹은 내가 가해준 열, 이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혹은 기체 외부에 하는 일, W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결국 내가 가한 열이다, 혹은 기체가 흡수한 열이다. 즉 내가 흡수한 열이, 이게 말로 한번 써볼게요. 내가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를 올리고, 혹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내가 가해준 열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이미 다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증명을 하거나 이걸 유도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연력학의 1법칙은 비단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 액체 등 모든 지구상, 우주상의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정의 자체가 열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해준 열이 결국 내부 에너지 혹은 일로 쓰인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데 혹은 일을 하는데 쓰인다. 결국 이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배워볼 거라는 겁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자, 공식으로 Q는 델타 U 플러스 W. 뭐 공식으로 말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말로 외우면 됩니다. 내가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거나 혹은 일을 하는 데 쓰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00줄의 열을 가했대요. 이미 선생님 얘기하는 동안 푼 친구들도 있어. 이미 너무 쉽죠? 1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내부 에너지가 600줄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기체가 한 일은 얼만큼이냐, 몇 줄이냐. 참고로 이 J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 몇 줄이냐? 당연하죠. 1000만큼 줬는데 1000줄. 뭐 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줄 계속 쓰고 있죠. 자, 600줄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얼만큼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일했어요? 400줄. 이거 너무 쉽죠. 우리 과학 너무 쉽습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다. 이게 열역학 1법칙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적용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면서 뭔가 기억날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자, 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보일 법칙은 뭐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혹은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다 올려서 뭐 여기다 추 올려놓으면은 갑자기 막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추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추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관계. 기억날 것 같죠? 근데 얘는 뭐예요? 샤를 법칙은 뭐예요? 온도. 여기다가 막혀있겠죠?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즉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 온도란 건 사실 절대 온도긴 해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억날 것 같죠? 그래서 부피 온도가 더 기억날 거는 뭐냐? 273도씨가 늘어나면 0도씨에서 273도씨가 되면 부피가 얼마가 된다? 2배가 된다. 부피가. 뭐 이런 내용 기억날 것 같죠? 자, 이 내용. 자, 기억 안 나면은 영상 잠깐 정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교과서도 꼭 참고해 주고요. 자, 이 내용하고 아까 우리 열역학 1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 우리 56쪽입니다. 자, 교과서 56쪽 부피가 일정한 과정부터 봅시다. 대표적인 게 압력밥솥이에요. 여러분 집에 쿠첸 이런 것들 있죠. 쿠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압력밥솥은 밥을 할 때 꼭 밥할 때 마지막쯤에 그런 거예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료하기 위해 증기를 빼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더니 삐삐삐 하더니 어떻게 돼요? 칙 하면서 증기를 내보내죠. 다 봤을 거예요. 밥할 때 여러분이 밥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밥을 할 때 그렇게 공기를 빼내는데 무슨 말이냐? 이 안에 공기를 가둬둔다는 거죠. 이 쿠첸이 안에 공기를 가둬둔다. 즉 부피가 일정하다. 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기 위해서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적. 이 적이라고 하는 게 부피를 말합니다. 등은 여러분 많이 쓰죠. 우리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 일정한 적, 부피,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뭘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딱 느낄 수가 있냐? 자, W는 P 델타 V라고 했는데 델타 V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럼 P가 아무리 높더라도 어떻게 돼요? W는 0이 되는 거죠.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열만 가합니다. 열만. 계속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압력은 점점 세지고, 압력이 세진다는 말은 압력은 세지고 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한 일은 0이고 내가 가한 열이 델타 U 플러스 W, 즉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데 혹은
1을 하는데 쓰이는데 한 일이 0이래요. 근데 내가 가해준 열이 있어요. 그럼 그 열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됐겠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쓰였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증가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U 내부 에너지는 결국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면서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절대 온도도 올라가겠죠. 이걸 보고 우리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적 과정. 온도는 모르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부피를 고정시켜 놓고 내가 열을 가하면 그 열이 1을 하는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100주를 가했다. 근데 고정시켜 놨어요. 그럼 1을 못 하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도 100줄이 증가했겠죠. 내가 가해준 열이 100줄이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있는 그대로 늘어나겠죠. 자, 이런 과정은 압력밥솥. 그래서 압력밥솥 여러분 잠금 장치로 딱 해놓고 밥을 돌리잖아요. 그러고서 밥 열 땐 다시 잠금 풀잖아요. 그 잠금이 이 고정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잠궈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면 사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나 이걸? 끓는 점이 올라가면서 밥이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됩니다.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끓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 120도씨, 130도씨, 180도씨까지 올려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압력밥솥의 원리입니다. 아, 여러분 압력밥솥의 원리도 오늘 배웠네요. 훌륭합니다. 자, 농담이고. 자, 다음. 자, 이번엔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뭐냐면은 자, 간단히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피스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피스톤, 그러니까 주사기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주사기를 막아놔요. 한쪽을 막아 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은 여기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밀어내죠. 밀어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압력이 외부의 압력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얘가 밀려납니다. 똑같아질 때까지 압력이. 즉,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나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늘어날 수가 있다. 즉,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부피 압력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자,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만 증가한 거죠. 내가 가해준 열에 해당하는 만큼. 근데 이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 자, 여기 보면은 자,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냐? 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해주니까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밀어내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올라가고 1도 하고 둘 다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등압 과정.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이란 말은 같다는 얘기고 압력이 같다는 얘기겠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과정 중 하나예요. 이 연력학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뭐랑 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랑 부피랑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 말은 즉 온도도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라는 말이겠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온도도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해갑니까? 자, 좋습니다. 이게 등압 과정.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등온,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자, 여기서 또 이번에 뭐가 0인지 알겠죠? 우리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면서요. 즉, 내가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1을 하는데 쓰인다. 근데 내부 에너지가 곧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얘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0이 된다는 말이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내가 가해준 열이 온전히 다 뭐에 쓰였다? 1에 쓰였다. 즉 내가 가해준 열이 곧 한 일의 양과 같다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과정. 자, 당연히 온도가 일정하기 위해서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또 우리가 뭐랑 비교할 수 있냐? 자, 보일 법칙 기억합니까? 자, 온도가 일정한데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압력과 반비례한다. 즉 반비례 그래프,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많이 그려봤죠?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과정 중 하나인 거죠. 반비례 과정 중. 자, 그럼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사실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워도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배우면 좋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요렇게 얘네가 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프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그래프는. 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등온 과정.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번에는 단열 과정이래요. 단절시킨대요. 뭐를? 열을 단절시키는 과정. 열이 없으니까 뭐가 0이에요? Q가 0이죠. 즉 무슨 말이냐?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면서요. 내가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에 쓰인다. 그 두 개를 더한 값과 같다. 근데 내가 열을 안 가해주고 그 안에서 변화만 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과정이, 자, 다음 여기서 나오는데, 구름 생성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완전히 단열 과정은 아니에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고, 자, 그래서 이 단열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내가 가해준 열이 없어요. 그럼 0은 델타 U 플러스 W. 즉,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델타 U는 마이너스 W. 델타 U는 마이너스 W. 무슨 말이냐? 얘가 1을 만약에 하면은, 1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1을 해주면은, 얘가 1을 하면은, 이 기체가 1을 한다는 건 부피가 어떻게 된단 말이죠? 1을 한다는 말은 부피가 커진다는 말이죠. 얘가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가 곧 온도잖아요. 즉, 얘가 일을 하면은, 이 기체가 일을 한다는 거는 부피가 커진다는 말이죠. 지금 용어가 계속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정리 잘 하면서 들으세요.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하는 거고, 부피가 커지면은 그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즉,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부피가 커지면은, 아까랑 차이가 있는 게, 아까는 등온 과정이었어요.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 근데 그만큼 그 온도만큼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열을 가해줬던 거죠. 열을 가해준 겁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밖에서 열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자기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가워지는 거죠. 즉, 그래서 구름의 형성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중3 때 배우나? 자, 기체가 상승하면은 얘네가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열 팽창. 이 기체라고 하는 건 수증기가.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온도 하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거 배우면서 그냥 단열 팽창되면 온도 하강하지, 단열 팽창하면 온도 하강하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배웠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 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 수증기들이 자기의 응결점, 그러니까 응결되는 온도, 그 응결되는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가 구름이 되고, 그러면서 비를 내리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여러분 이거 높새바람이라고 들어봤어요? 강원도 쪽에서 많이 부는 바람인데, 여기가 동해바다고, 여기가 황해바다입니다. 뭐 서해라고도 하죠. 황해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온도 하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다 내린 다음에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나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면서 반대로 단열 압축이 되겠죠. 단열 압축이 되면 다시 여기서는 더 온도가 높아지는 뜨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서의 수증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습한 공기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건조한 공기는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혹은 지구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생략하고, 이런 단열 팽창 혹은 단열 압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외부에서 열이 공급됩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열이 공급되기도 하고, 땅이나 주변 공기로부터 열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거의 단열 팽창에 가까운, 단열 압축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식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즉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기계가 외부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열을 흡수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간단히 정리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요. 그럼 W가 있으려면 결국 Q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즉 영원히 일을 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내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결국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에너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석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 여기 선생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노트북도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생각합시다. 이 얘기는 영구기관 얘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온다. 영원히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만든다, 연구엔진을 만든다 해서 각종 사기치는 기업이나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당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물리학을 배운 우리 친구들이라면 열 혹은 내부 에너지 감소가 없는 한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으면 얘기해야죠. 아니, 이게 열 공급되고 있는 겁니까? 혹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죠?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각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리 배우를 잘했죠. 훌륭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수능 문제 한 문제를 과제로 제시를 할 건데, 수능 문제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나 수능 11번인데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주긴 할 건데, 일단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우리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풍선을 씌운 빈 유리병을 수조 안에 세운다. 자, 그러니까 이 안은 밀폐시킨 거죠. 밀폐시킨 거죠. 그리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풍선으로 덮어놓는 거죠. 풍선으로 덮어놓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자,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 넣은 거예요? 열을 공급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공식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자,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부피가 팽창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 할 수 있어요? 일을 했구나.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고 했죠. 온도 올라가겠다고 했죠. 활발해지네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고 방금 얘기했고,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와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자, 여기서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게 이 공식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연력학적 1법칙. 내가 열이 Q만큼 공급해줬는데 W랑 Q랑 같다?
델타 U는 그쵸. 그러니까 틀린 말이겠죠. 열 에너지는 공기가 외부의 한 일과 공기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설명이겠죠. 땡, 틀립니다. 답은 3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작년 6월 모의고사인데, 자, 어때요? 쉽죠?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우리 수능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불당 친구들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30분 정도 되고 20분은 여러분 한번 수능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과제로 한번 제시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